네, 반갑습니다. 수요 세미나 셋째 주 저희 상병명에 대해서 세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첫 시간에는 상병명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상병명들을 하나씩 뜻풀이를 해보았죠. 자, 이번 주에는 상병명을 어떤 행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 진료 그리고 파노라마, 보존, 근과 치주 치료까지 한번 나가 볼 거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나머지 외과 그리고 보철 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진료는 다들 산정 기준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환에 대한 검진, 상담, 간단한 처치를 했을 경우에, 즉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기본 진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세 가지 경우들로 제가 일단 크게 나누어 놨는데, 질환에 대해서 검진, 상담, 투약만 하신 경우 비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신 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급여에 해당되는 사유여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질환에 대한 검진, 상담, 투약에 대해서 하신 경우가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 진료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죠. 연조직 질환에 대한 처치, 그래서 구내염 혹은 궤양 같은 게 있으신 부위를 소독하시거나 연고를 도포했을 때, 그리고 발치 전에 염증 부위 혹은 치주 치료 전에 염증 부위를 체크하시거나 간단하게 드레싱 하셨을 때 우리가 기본 진료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고 계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잇몸에 이물질 같은 것들이 박혀 있어서 이걸 제거하셨을 때도 기본 진료로 청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딱히 청구할 수 있는 행위 항목이 없지만 이게 질환에 대한 처치였다 혹은 급여 항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진찰료만 받기 위해서 기본 진료라는 버튼을 사용하거나 혹은 프로그램 내에서 기본 진료라고 불리는 행위를 넣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기본 진료라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진찰료를 받기 위해서 넣고 있는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원클릭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진료에는 이제 구강검사, 구내염 처치, 단순 염증 처치라고 버튼이 3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두 번에 하나로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되어 있죠. 선생님들이 어떤 걸 누를지 너무 고민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사실 버튼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안에 들어있는 항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누르시더라도 같은 코드가 들어가게 되고, 즉 진찰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왜 버튼을 이렇게 나눠 놨느냐?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진찰료에 대한 버튼들을 여러 개로 나눠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을 할 때 상병명을 조금 더 수월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상병의 종류에 따라서 버튼을 나눠 놓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지금 원클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구강 검사인지 뭐 상하지 우식증 같은 상병명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니면은 구내염에 대한 처치인지 단순한 염증 처치인지에 따라서 아마 상병명만 다르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이 버튼을 굳이 구분하지 않고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거나 누르시고 상병명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상병명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싶다 한 번에 라고 하시면은 버튼을 좀 지금 제공되는 형식보다 더 세분화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상병을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더 넣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예시 화면을 가져온 거는 우식을 확인하고 별도의 처치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즉 검진을 했는데 충치는 발견을 했지만 별도의 처치는 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 기본 진료를 입력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청구 내역에도 기본 진료라고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진찰료를 받기 위해서 넣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발수나 발치, 치석 제거처럼 다른 행위들을 하실 때는 굳이 기본 진료를 누르지 않으셔도 진찰료가 자동으로 산정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오늘 청구할 수 있는 행위가 딱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진찰료를 받기 위해서 이 기본 진료를 넣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또 다른 목적으로는 행위가 있더라도 뭐 상병명을 추가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시면 넣어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부상병명도 넣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만, 치식을 달리 가져가서 상병을 넣어주고 싶다거나 하시면은 처치순번 2번에다가 기본 진료를 넣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식만 확인을 한 경우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 우식인 경우에는 범낭질에 제한된 우식 K02.0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본 진료인 경우에는 사실 진찰료만 산정했다. 즉 그날 어떤 처치를 했는지, 어떤 질환에 대한 검진을 했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역 설명을 조금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잇몸 염증 때문에 간단히 드레싱 하시거나 연고도포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상황, 상병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간단한 치은염으로 우리가 드레싱을 했다라고 하면은 기타 명시된 급성 치은염 정도 사용해 주시고 내역 설명을 달아서 어떤 처치를 했는지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기본 진료에 사용될 수 있는 상병명은 사실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적어 놓은 상병명들은 제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선별을 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의 자료를 바탕으로 넣어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어떻게 넣을까 하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는 것 위주로 일단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해 드리는 상병명은 딱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환자에게 가장 가까운 적합한 상병명을 선생님들이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감을 못 잡겠어요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선택해 놓은 상병들을 먼저 참고를 해보시고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이럴 때 이런 것도 쓰는구나 라고 감이 잡히고 그럼 이번에는 이걸 한번 써볼까 라고 하는 도전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질환에 대한 검진 상담 투약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진하신 내용에 대한 상병명은 모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꼽아보자면, 일단 치과이기 때문에 충치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식에 대한 상병명들 중에 어느 부위까지 침범이 되어 있느냐, 종류에 따라서 선택을 해보실 수 있을 거고, 또 맹출 상병을 생각보다 치과들이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맹출로 인한 통증이라든지 잇몸의 염증 때문에 오신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타 명시된 치아 맹출의 장애도 써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발치 후에 치조골이 튀어나와서 불편하다던가, 발치를 하고 나서 일정 시일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고릅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부위가 너무 불편해요 라고 해서 검진을 해봤더니 치조골이 튀어나와서 이를 뽑고 나서 튀어나와 있는 뼈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이런 상담을 해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K08.81 불규칙 치조돌기라고 해서 보통 치조골 성형술 입력할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상병명을 검진 혹은 상담하셨을 때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또 이제 많이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크랙에 대한 상병명인데요. 크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파절로 보느냐 아니면은 그냥 증상에 의거해서 가역적 치수염으로 보는 게 맞느냐,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근데 나는 이 크랙에 대한 치아 자체 증상을, 치아의 자체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은 파절과 관련된 상병명 중에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크랙이 치근까지 내려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제 치관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좀 판단하기 어렵게 자잘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02.59처럼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상세불명을 사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크랙이 진행된 범위에 따라서 S02.52 혹은 S02.53 같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파절 상병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크랙에 의해서 치아에 통증이 있다, 혹은 크랙은 없더라도 이게 타진을 했을 때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증상을 조금 더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K04.00 가역적 치수염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연조직 질환에 대해서 연고를 도포하고 소독을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기본 진료로 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잇몸에 관련된 상병명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구내염이나 궤양의 소독이나 연고도포를 하셨을 때는 K12.1 구내염의 기타 형태를 사용하시면 되고 또 틀니 하방으로 자주 눌리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시거나 아니면은 틀니에 눌려서 아프다고 하시는 부위를 우리가 연고도포 체크해 드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K12.1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간혹 이제 입술이나 아니면은 입 안쪽으로 헤르페스 바이러스 단순포진이라고 하는 이 질환이 퍼져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B00.2 단순포진 치은 구내염 상병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잇몸 염증으로 드레싱 하신 경우에는 제가 앞에 예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주염 때문에 체크를 하셨다고 하면은 K05.30, K05.31, 그러니까 만성 단순 치주염, 만성 복합 치주염 중에 선택해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또 간혹 이제 볼을 씹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는 K13.1 볼 및 입술 씻기 상병을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지난주 강의 들으시다가 선생님들이 볼 및 입술 씻기 상병이 있는지 처음 알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병명도 알아두시면은 가끔 적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자, 치아에 간단한 경조적 처치를 하거나 근관 치료와 연관된 처치를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처치로 청구를 하죠. 제가 이제 기본 진료를 설명드리면서 보통 처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처치랑 진찰료만 산정하는 경우, 즉 기본 진료랑 두 개를 구분하시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통 처치를 청구하는 사례들을 좀 보시면은 발수 전에 치수관 개방만 했다거나 아니면 발수를 시도를 했는데 캐날 끝까지 다 못 들어가고 중간에 어딘가에서 멈춰 있는 상황이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처치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근관치료 도중에 임시충전제가 탈락해서 그날 내원했을 때 다른 진료를 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시간이 안 돼서 정말로 임시충전제만 충전하고 환자분이 가셨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치수 절단을 하고 나서 다음 회차에 FC 커튼 체인지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리게이션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식이나 파절된 치아 부위에 별도로 와동 형성 같은 거 한 게 아니라 그냥 구멍이 난 부위를 임시 충전만 해서 보내드렸다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처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시들을 보셨을 때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본 진료랑 보통 처치의 일단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보통 처치는 연조직에 대한 드레싱이나 연고도포 이런 처치들의 예시문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경조직 즉 치아에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딱히 뭔가 청구할 게 애매한 경우들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관 치료랑 연관되는데 딱히 청구할 게 없다거나 혹은 치아 경조직에 구멍을 내거나 임시 충전을 했는데 딱히 해당되는 내용이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처치를 청구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혹 이제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보시기 전에 선생님들이 보통 처치는 경조직, 보통 처치는 경조직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진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처치들이나 급여 질환에 대한 상담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면 보통 처치 같은 경우에는 근관 치료의 과정으로 보이는데 딱히 해당되는 게 없을 때 혹은 경조직에 뭔가를 했는데 딱히 해당되는 게 없을 때 청구하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치수관 개방만 한 경우 우리가 보통 처치를 청구할 때는 보통 처치를 청구하면서 만약에 마취나 엑스레이를 별도로 촬영했다라고 하시면은 별도로 청구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그리고 상병명은 당연히 근관 치료로 연결된 상병명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치아가 소실된 부위에 임시 충전만 한 경우다라고 하시면은 내역 설명을 살짝 달아주시는 게 좋고 치아가 소실된 부위, 구멍이 왜 생겼느냐 그 원인에 따라서 상병을 나눠주시면 돼요. 충치 때문에 치아가 깨져나갔다 혹은 진짜로 부딪혀서 치아가 구멍이 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식 원인이면은 우식 상병을 적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게 뭐 돌을 씹어서 깨져나갔다라고 하면은 외상과 관련된 S상병을 적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 예시로 들어놓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상 때문에 치아가 깨져나갔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S02.553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을 사용해 놓은 경우죠. 네. 자, 그래서 발수 전 처치 혹은 근관 치료랑 연관된 처치들을 해서 우리가 보통 처치를 청구할 때는 그거에 적합한 근관 치료로 이어질 만한 상병명을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 진료랑 보통 처치의 차이점을 제가 초반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차이점 외에도 공통점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청구 내역. 왜냐하면 청구 내역만으로는 사실 어떤 진료를 했는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진찰료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과연 이 환자는 그날 뭘 했을까요? 또 반대로 보통 처치가 청구가 됐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그날 뭘 했을까요? 좀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상병명 플러스 내역 설명을 달아주시면은 더 심사자분들이 심사하기가 훨씬 더 좋고 심사 조정될 확률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기본 진료나 보통 처치처럼 청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병명을 사용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내역 설명을 같이 첨언해 주시는 게 훨씬 청구적으로 좋습니다. 자, 파노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파노라마 청구하실 때 보면은 전학을 7번부터 7번까지 쭉 선택하시거나, 지금 저는 8번은 빼놨는데 8번부터 8번까지 쭉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만성 단순 치주염을 청구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8번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8번부터 8번까지 다 선택을 해두신다거나, 아니면 미싱된 치아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전체적으로 봤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치주골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치아를 전체적으로 관찰을 하셨겠지만,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이 파노라마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봤는지를 선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전학을 선택해서 파노라마를 다 청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환자들이 전체 치주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봤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을 청구하더라도 적합한 상병명으로 어떤 부분을 봤는지를 각각 환자마다 조금씩은 나눠서 개별 환자에게 맞춰서 청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인정 기준이죠. 네, 넓은 범위의 관찰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좁은 범위여도 미맹출된 치아가 있다든지 아니면 매복치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혹은 구획 촬영이 필요하신 경우, 구토 반사가 심해서 필름 삽입이 안 되거나 혹은 환자 연령이 너무 어려서 치근단 촬영이 어렵다, 외상 때문에 전체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파노라마를 청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사실 조금씩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 환자는 오늘 우식이 많아서 우식 부위를 보기 위해서 봤다던가, 아니면은 커다란 낭종이 있어서 그걸 추가 확인했다, 혹은 미맹출된 치아가 있어서 맹출을 확인했다라는 사유들이 몇 가지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상병명을 적용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주질환도 전학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실제로 굉장히 나빠서 우리가 체크를 중점적으로 했던 부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플랜이 나온 부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렇게 모든 환자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과가 바쁘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환자들을 만약에 전학을 선택하시더라도 일부 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위를 봤는지 치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염증이 심한 부위 위주로 선택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맹출 확인을 할 때도 잔존한 치아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은 이 환자의 어떤 치아의 맹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봤는지
구체적으로 좀 치식을 찍어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만약에 치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노라마를 촬영하셨으면 당연히 치주염 혹은 치은염 상병을 적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매복된 사랑니 혹은 사랑니 염증 확인을 위해서 우리가 촬영했다라고 하면 하악 제3대구치 혹은 상악 제3대구치 매복, 그리고 급성치간주의염 이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복과익치 같은 경우에는 과잉매복치 상병이 있기 때문에 이 상병명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또 과잉치는 부위에 따른 상병명들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복된 과잉치가 아니라 나와 있는데 부위가 소구치 혹은 대구치였다라고 하면은 소구치 부위의 과잉치, 대구치 부위의 과잉치 이런 상병명을 찾아보시면은 쉽게 찾아서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식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연히 우식상병, 앱세스나 염증 같은 거 확인하신 경우에는 K04.7이나 K04.6으로 시작하는 동의 있는 근단주의 농량을 적용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예시로 들어오는 상병명들을 꼭 사용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환자 케이스에 맞춰서 매일매일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은 입력하는 속도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전학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위, 내가 중점적으로 확인한 상병명을 좀 여러 가지를 사용하시는 습관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 진료랑 파노라마에 대한 상병명 알아봤고요. 2부에서는 보존치료, 근관치료, 그리고 치주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